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주말의 남자 김민중 대표님이 미준 채널을 출연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정말 오래간만이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달 넘어서, 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연말하고 연시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는 이제 법인이다 보니까 연말에는 이제 올해 준비하는 워크샵 이런 거 준비하고, 특히나 이제 AI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예. 부분들을 회사 서비스 전반에 어떻게 녹여낼지 그런 것도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나머지는 또 가족들하고 보내고 그랬습니다. 저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저도 요즘에 그 미준 멤버십 운영하면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제가 좀 덜 일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뭐 참신한 아이디어 있으면 좀 따로 사적인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오래간만에 대표님이 출연하셨는데, 굉장히 특별한 방송이죠, 오늘은. 왜냐면 저희가 뭐 미국 주식 초등학교라는 시리즈도 진행을 해 왔고, 또, 아직까지 그 시킹 알파랑 초이스 스탁의 대결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이런 시리즈를 진행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투자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도 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을 그대로 유지하면 2025년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입니다. 아무래도 주식 종목이라는 것이 그 거시적인 상황이라든지 시대의 흐름, 트렌드 이런 거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시느라고 바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초이스 스탁에서 2025년을 맞이해서 가장 투자의 가치가 좋아 보이는 10종목을 선정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도입 말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어떤 새해가 되면 모든 계획들을 보통 많이들 새로 세우는데 주식도 사실 그 시점쯤에 새로운 것들을 사보거나 또 기존에 있던 것들은 좀 정리하거나 이런 이제 결단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현재 저희 데이터나 시스템에서 돌려봤을 때 2025년 상반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 하는 종목들을 좀 다양한 필터링 조건들을 통해서 줄여서 최종 10개로 그래서 이 10개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 뭐 순위가 1위부터 10위까지 정확하게 있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그 10종목이 어떤 타이밍이나 이런 것에 따라 뭘 먼저 사야 되고 조금은 다르겠지만 뭐 다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그 좋은 기업이 어떤 기업들인지 좀 오늘 일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해마다 이런 시기가 되면 굉장히 많은 주식 관련 웹사이트 그리고 뭐 플랫폼에서 나름대로의 탑픽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탑픽이 넘쳐나는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초이스 스탁의 탑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이렇게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해서 필터링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 제가 그 리스트를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 종목 중에 몇 개 선정해서 제가 미준 탑픽으로 좀, 네, 또 뭐 겹치는 종목도 이미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미준 탑픽에 늘 만한 좋은 종목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아무래도 2025년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좀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또 더욱이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대통령 취임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뭐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며칠 동안 뭐 산타 랠리도 또 작년에 없었고요. 그래서 네. 투자자들 마음이 조금은 이제 불안정한데요. 거시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개인적인 의견들은 뭐 시황하시는 분들 워낙 많이 하시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데이터 히어로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만큼
데이터에 근거해서 좀 과거의 패턴이나 이런 시기가 나왔을 때 어떠했는지 좀 이렇게 설명을 좀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저희가 왜냐하면 종목을 선정하기 전에 사실은 시장이 다 한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시장이 좋으면 부실주도 오르고 우량주도 오르고 다 오르고 시장이 계속 하락하는 시장 중에서는 우량주도 떨어지고 부실주는 더 떨어지고 뭐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가 내가 종목 선택을 잘하고 있는 게 수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장세가 어떠하고 거품의 시기를 지나서 만약 혹시라도 꺾이는 시기가 되면 가급적이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돈을 벌던 패턴 때문에 계속 이제 발을 담그다 보면 손실이 자꾸 커지고 뭐 이런 이제 괴로움들을 많이 당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체 2025년도 탑픽을 선정하기 전에 지금 시장은 어느 쯤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저희 마켓 스코어를 통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그것들 본 다음에 좀 이렇게 공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화면을 공유해서 예,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아, 예, 변함없이 오늘도 깔끔하게 PPT를 만들어 오셨네요. 제가 요 폰트를 좋아해서 깔끔하게 쓰는데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반기 이제 초이스 이제 탑10 종목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스코어를 가지고 좀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저희가 요 마켓 스코어를 저희가 개발해서 요거를 이제 그때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이 너무 크게 나. 음, 마켓 스코어를 저희가 이제 옛날에 이거 만들어 가지고 요 점수화해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단계가 불안 단계거든요. 그 불안 예, 단계고 지금 이 형태가 지금 42점인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 판단은 뭐뭐 하지 말아라로 판단하시면 된다. 요거만 딱 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 이 색깔로 제가 구분을 했는데 맨 위에 있는 이 75점 이상이 탐욕이고 예, 요 물음표를 누르면 나오거든요. 이게 몇 점 이상이면 나오는데 그 예, 다음이 과욕 노란색, 그다음에 여기 보통 불안 공포 이렇게 색으로 제가 지금 구분을 해놨어요. 즉 예. 무슨 얘기냐면 탐욕 단계가 되면 탐욕하지 말아라가 되는 거예요. 탐욕을 부려라가 아니에요. 재밌, 과욕에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과욕을 하지 말아라가 되는 예, 거고 불안은 불안해하지 마세요. 공포에 빠지지 마세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공포가 되면 사람들이 막 주식을 다 내던지고 예, 과욕이나 또는 탐욕 단계가 되면 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이때 막 욕심내서 사는데 맞아요. 그때 사고 나면 다 우리 개인들 그런 뭐 명언들이 있잖아요. 뭐 내가 사면 꼭지 뭐 이러면서 사고 나면 희한하게 내가 왜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런 탐욕 단계에서 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켓 스코어를 이용하실 때는 탐욕에 있으면 탐욕하면 안 되는 단계구나. 음, 과욕하면 안 되는 단계구나. 이런 의미로 딱 점수를 보시면 간단하게 일단은 해석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예, 아, 너무 그래서 깔끔하네요. 정리하면 공포에 사고 예, 탐욕에 팔아라. 이게 핵심이 되는데 그걸 음, 이제 데이터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 이 오른 왼쪽에 있는 이게 이제 점수고요. 이쪽이 이제 점수고 오른쪽에 이제 이 여기가 지금 S&P 지수거든요. 그럼 예, S&P 지수와 이 탐욕 이 스마트 스코어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예, 여기가 보면 지금 탐욕으로 올라가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죠. 탐욕으로 지금 75점이 아니라 막 80점을 넘어가는 이런 단계거든요. 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지수들이 이만큼씩 조정을 받는 게 요 위에 이렇게 조정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이었을까? 한 달 반 전에 이제 과역 중에서도 좀 많이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 더 올라가면 탐욕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맞습니다. 그런 점수가 넘어가면 보통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이 있으면 약간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S&P 지수가 연말에 이렇게 좀 크게 막 출렁출렁이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점수가 있던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탐욕 단계였는데 여기까지는 안 가고 여기서 지금 쭉 빠져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음, 고객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불안한데 네, 지금 시점은 불안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음, 만약에 저희가 보는 거는 이 단계가 이 점수가 내려가서 보통 여기서 멈추지는 않고 이거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러면 음, 지수의 조정 가능성은 조금 더 있어 보인다. 음, 하지만 지수가 조정을 받아서 이 점수가
불안해서 좀 요런 더 낮은 단계 또는 혹시나 뭐 엄청나게 빠져서 이 공포 단계에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공포, 여기 공포, 여기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공포에서 하고 나면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다 오르는 거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형태들. 그렇기 때문에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야 된다. 이걸 마켓스코어 저희 초이스탁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에 늘 공개하고 있으니까 그걸 예. 하루에 한 번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음. 실제로 이게 샀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 장을 더 준비를 했는데 이걸 보면 또 좀 명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 스코어와 한 달 후에 그러면 그 S&P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음. 거거든요. 음. 그러면 이 밑에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여기가 다 그 지금 공포에 해당되는 점수들이거든요. 여기 예. 25점 이하로 다 떨어져 있는 공포, 예. 공포, 공포 이런 다 공포 단계들이거든요. 예. 이 공포의 단계를 샀을 때 요 지금 이 위로 올라가 있는 요런 선은 뭐냐면 한 달 후에 S&P 상승률이에요. 어. 등락률. 그래서 한 달을 레깅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점에 들어오면 수익률이 지수 상승률이 얼마가 나오냐면 약 10% 이상이 나온다는 아, 거죠. 그러네요. 한 달에 지수 상승률이 10% 이상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강세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종목별로는 완전 폭발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보면 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포에 샀을 때는 지수 상승률이 한 달 이후에 거의 10%에 육박하는 지수 상승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별로는 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우량주 줍줍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시기가 우량주를 줍줍할 수 있는 시기고 그렇게 사면 지수가 8에서 10% 오르니까 종목별로는 훨씬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반대로 요런 어, 과역 단계나 요런 탐욕 단계에서 샀을 때 예. 요런 때 샀을 때는 보면 지수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여기. 여기가 이제 0이니까 여기 이제 탐욕 단계에서 하면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뭐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럼. 그래서 이제 탐욕 지수를 우리가 스마트 스코어를 좀 잘 활용하시면 아 이게 한 달 후에 그러니까 지금 불안이니까 나 못 사겠는데 이게 아니라 불안해 하지 말아라고 제가 메시지를 드렸고 공포에 빠지지 말아라. 공포에 사면 한 달 후가 되면 S&P 지수는 최소한 8%에서 한 10% 정도는 오르는 데이터들을 이 데이터는 저희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 스코어를 저희가 만든 데이터니까요. 그래서 예. 저희가 2022년 6월 달부터 지금 한 2년 반 동안의 데이터를 지금 하나 그려드린 거거든요. 이 예. 패턴이 거의 바뀌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은 여기에서 네 여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 달 후에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한 달 수익률이 이렇게 등락률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가 빠져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음. 여기서 조금만 더 빠져서 오면 산다고 하면 지수는 오히려 네,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조정을 받거나 그러면 한 달 후에 S&P를 보면서 조금 어떤 비중을 늘리거나 아주 사고 싶었던 기업들이 조금 약간 비싸서 못 샀던 기업들을 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마켓 스코어를 이용하셔서 이런 형태로 파악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고 지금 보시는 요 차트 앞에 요거 한 개랑 요거 두 개는 예. 나중에 저희가 이제 사이트 전체 개편을 해서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을 같이 볼 수 있는 사이트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예. 예. 그때는 마켓스코어에 자세히 들어가면 이 차트를 아예 시계열로 다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에다 붙여드릴 거거든요. 제가 예. 지금은 데이터로 그려온 건데 그걸 다 보실 수 있으면 지금은 과거 이런 패턴이었으니까 지금은 내가 용기를 내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시는데 좀 이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방송을 끝내도 될 정도로 아주 그럴까요? 유용한 정보를 오늘 전달해 주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얘기를 이제 방송에서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모멘텀 투자를 지향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가 올라갈 때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이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종목은 올라가는 걸 사는데 종목은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추가 매수하는 게 맞는 전략이지만 모멘텀이 좋으니까 하지만 시장은 역발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은 뜨거울 때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리고 시장이 이제 하락했을 때는 그 모아놓은 현금을 투여하면서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게 맞다.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늘 대표님이 이제 보여주신 차트 두 개로
이 설명이 깔끔하게 그냥 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 이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어, 스마트 스코어, 그 마켓 스코어라고 부르죠. 마켓 네네. 스코어에 따르면 슬슬 우리가 매수를 해도 될 만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2025년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을지 좋은 종목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탑 10 10종목을 이제 고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제 전 종목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불러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깔때기로 이제 거르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종목들을 걸러서 맨 마지막에 남게 할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게 성장성. 음, 왜냐면 이게 상반기 지금 탑 10을 저희가 선정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아마 이게 반응이 좋으시면 하반기에도 하고 반응이 좀 별로거나 그러면 그냥 상반기만 하고 일단은 성장성이 좀 모멘텀이 있어야 왜냐면 우량주라 하더라도 성장성이 없으면 이 시간이 꽤 오래 재평가되는데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성장성을 좀 중요해 줘야겠다. 그래서 음, 미래 성장성은 실적 컨센서스로 최소한 50점 이상. 음, 그리고 현금 창출력은 20점. 이건 좀 낮은 편인데 100점 만점에 왜 그러냐면 초기 성장한 기업들은 수익이 거의 잘 안 나고 현금도 이제 막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고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최소한 그래도 현금 창출력이 20점이 넘는다는 얘기는 영업 활동에서는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여기 음, 포함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최소한 영업 현금은 그래도 흑자를 기록하자. 그러니까 순이익에선 적자를 하더라도 음, 영업 현금에서는 적자 이제 흑자인 기업들은 최소한 필터링 하자. 그래서 이 두 번에 20점을 넣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과 EPS 성장률을 2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4년도 마지막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 있지만 2025년, 2026년도까지의 연평균의 성장률을 봐서 어느 음, 정도 그래도 꽤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그다음 또 필터링을 또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근데 너무 비싸다. 그러면 사더라도 좀 이제 조정을 오랫동안 받다 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밸류에이션도 아주 비싸진 않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기준으로 가졌고요. 음, 그다음에 요 대표님 좋아하시는 이 모멘텀, 네, 주가 모멘텀. 그래서 예, EMA 차트에서 20일, 60일, 120일선이 정배열되고 있는 기업. 음, 왜냐면 이게 역배열돼 있으면 이게 정배열에서 올라가는데 또 시간이 가니까 그렇죠. 상반기 내내 이걸 정배열 돌리다가 다 가면 상승이 안 일어나니까 일단은 그래도 정배열인 기업들 중에 또 찾자. 음, 이렇게 하니까 종목이 막 쫙쫙쫙쫙쫙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그러네요. 줄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10억 달러는 뭐냐면 워낙 조그만 시총이 있는 이런 애들은 좀 빼자.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은 뭐 다음에 혹시 제가 시간이 되면 뭐 예를 들어 10달러 미만에 살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여기에서는 그래도 10억 달러 미만 이런 애들은 시총이 너무 작으니까 좀 빼자라고 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매매 신호에서 나오는 게 현재 매매 신호가 뭐 예를 들어서 관망으로 떠 있거나 이러면 이제 뭐탑 10은 선정했지만 또 이게 뭐 언제 이게 매수 신호로 바뀔지는 모르니까 최소한 매수 또는 보유 신호가 떠 있는 종목 중에서 고르자. 음, 그 마지막으로 매매 신호가 그렇게 했는데 어떤 경우에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거든. 이런 종목들이. 그러면 그런 애들은 그동안 이 종목은 잘 못 맞췄다는 뜻이 되니까 못 맞춘 종목들도 빼내자. 그래서 이 조건을 모두 통과한 기업을 선정을 해서 대략 한 30 종목 조금 안 되게 나오더라고요. 이 그래요. 종목을 다 통과한 종목이. 예, 그래서 그 중에서 다시 이제 내부에서 그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더 질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걸 조금 체크해서 최종 1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10개는 뭐 탑 원, 뭐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것들이 다 뭐 순서대로 뭐 탑 원, 탑 투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10종목이 사실 뭐가 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10개를 올해 상반기에 좀 집중해서 관심 종목에 넣고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뭐 여기 오늘 소개는 몇 개 해드리겠지만 그걸 당장 사세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또 뉴스도 체크해 보시고 하셔가지고 이 종목은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내가 알아보니까 이거 나도 괜찮은 것 같네.
그럴 때 최종 의사 결정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9가지나 되는 필터링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종목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번째 필터링을 보니까 향후 2년간 EPS 네, 성장률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러면 두 번째 필터링에서 일단은 적자더라도 현금 창출력이 있는, 그러니까 영업 현금 흐름이 현재 흑자로 전환된 기업만 포함을 하셨는데 20점을 네, 넘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은 현금 흐름만 플러스지만 향후 2년 동안은 주당 순이익이 나온다고 생각되는 네, 네. 다 종목만 흑자 들어가 있나요? 전환한 기업들이 되는 거죠. 지금은 아, 아니다 하더라도 예. 향후 2년 내는 다 흑자 전환한 기업들. 네, 그리고 음. 이 성장률을 내림차순으로 쭈루룩 정렬해가지고 또 잘라내는 거죠. 아, 네. 아무래도 성장률이 좋습니다. 높은 애. 예. 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필터링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자, 그러면 개봉 박두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러면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일단 열 종목을 예, 제가 다 공개해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왜냐면 이 원래는 프리미엄 회원들한테 저희가 2025년도의 상반기를 맞아서 탑 10 10종목을 이렇게 서비스하기로 했었는데 예, 오늘은 이제 이 중에서 세 종목을 어, 미준 TV에서 좀 알려드리고 이 종목들 어떻게 해서 해석하시고 시스템에서 이용하시면 좋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차트 세 가지를 일단 세 장을 먼저 보여드리고 바로 종목 설명으로 들어갈 건데 예, 하나는 이제 스마트 스코어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코어라는 거는 기업 분석 개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 기업이 되게 우량주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예. 밸류에이션은 싸냐 비싸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스코어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얘가 내려올수록 우량하면서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애들이 1차적으로는 이 데이터 자체로만 보더라도 아주 우량주면서도 저평가돼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점수는 낮은데 좀 밸류에이션도 살짝 비싼 요런 음, 있는데 얘는 왜 포함됐을까? 요게 이제 바로 초기 성장 기업이 나타나는 유형이거든요. 왜냐하면 음, 현금 창출력도 꽤 많지만 아직 적자라서 수익성의 점수를 못 받아서 총점이 낮다는 거죠. 아, 근데 만약에 성장성과 현금 창출력과 재무 안정성 세 개만 점수를 합치면 여기에 있는 기업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수익성 때문에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거지 수익성이 나타나면 이게 오른쪽으로 갈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음, 기업들은 저희가 어차피 필터링을 할 때 향후 EPS 성장률이나 매출액 성장률을 반영했기 때문에 향후 1년 내에는 얘가 점점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된 거고 만약에 향후에도 아니었으면 이 종목은 여기서 사실은 편입이 돼서는 안 되는 네, 필터인데 그거 때문에 여기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종목 중에서 하나, 그다음에 음, 가운데서 하나, 맨 왼쪽에 있는 좀 특이한 케이스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종목이 이 세 개가 1등, 2등, 3등은 아니다. 그래서 특징정이 매우 초우량주인데 싼 거, 중간에 우량주인데 더 싼 거, 음, 왼쪽에는 현재는 우량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미래의 성장, 그러니까 초기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미래 우량주 성장주가 될 수 있는 기업 이렇게 패턴으로 해서 소개해드리고 그런 걸 저희 시스템에서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리는 게 저희 시스템을 이용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맨 오른쪽, 가운데 왼쪽 이렇게 예. 하나씩 골랐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A가 지금 차트상으로 봐서는 1등인데, A를 공개를 안 하시네요. 그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이 언급된 종목이실 것 같기도 하고 아, 해서 네 예, 그냥 제가 그래도 좀 많이 그러니까 뭐죠 유튜브나 또 이런 데서 많이 소개 안 된 종목을 일단은 한두 개 고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음, 요 TTD는 이제 더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회사고 이제 숍은 이제 쇼피파이라는 회사는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네, 기업이고 요 회사는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여기는 이제 사이버아크 소프트웨어라는 이스라엘 네, 기업인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다양한 형태로 소개해 드리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두 번째 장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매출액 증가라고 PSR하고
비교하는 차트거든요. 이 음, 10종목을 여기다 지금 찍어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는 이제 향후 예상 매출액하고 PS라고 봤을 때 이제 어떻게 지금 구성되고 찍혔는지를 매트릭스 차트로 보면 얘가 지금 여기는 맨 오른쪽에 와 있는 거예요. 사이버아크가. 어, 아까 그냥 스마트 스코어로 봤을 때는 맨 왼쪽에 있어서 우량하지 않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 매출액 성장률하고 그려보면 얘가 또 1등으로 와 있는 이런 케이스를 좀 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얘가 뭔가 성장을 되게 많이 하구나. 그리고 현재 PSR이 16.2배고 TTD가 아까 맨 오른쪽에 있지만 성장률로 보면 또 제일 왼쪽으로 지금 이동해서 요 사이에서는 그런 거거든요. 예.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률이 최저가 한 17% 이상 넘어가고 있는 네. 연평균 성장률이 그 정도의 매출액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여기에서 한 31, 2%까지 가는 이런 이제 형태의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장표는 이제 EPS 증가율하고 PER을 골라왔어요. 그래서 음, 오른쪽에 이제 가로축에는 예상 EPS 성장률이고 세로축에는 PER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성장률이 높고 낮은 이쪽 영역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PER을 보면 이제 미국 기업들은 이제 깜짝 놀래죠. 저희가 쇼피파이가 102배고 네. 또 트레이드 데스크가 195배. 네. 사이버 아크는 1169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PER 그러면 야 1169배면 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하는데 1169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지만 사실상은 저렇게 미국 기업도 한 세 자릿수 한 2, 300배 넘어가게 되면 사실 PER은 아무 의미 없는 영역에 들어가는 PER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내서 뭔가를 PER을 냈다 보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면서 요만큼 이익을 벌어서 예, 분모가 너무 조그마하기 때문에 시총이 있으니까 사실상이 무한대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1169배라고 찍던 이걸 11만 배로 찍든 11만 배는 비싸고 1100배는 싸다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 위에 있는 애들은 그냥 이익이 안 나서 그냥 PER이 저렇게 찍혔구나라고 이해하셔야지 500배는 비싸고 80배는 싸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PER을 가지고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특정한 범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으로는 한 25배 정도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25배를 넘어가는 경우는 대부분 일시적인 문제 때문에 다 PER이 높은 거지 정상적인 범위는 그 안에 있어야 되고 예.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0배에서 80배 여기가 거의 맥스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면 조금은 성장률이 아주 높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익이 작아서 뭔가 튀어오른 PER이라고 보고 그걸 보완해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이버 아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여기가 저희가 50%로 그려놨는데 얘가 EPS 성장률이 366%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뚫고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임의로 끄집어서 저기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이 예. 화면에서 튀어나가서 일단 음. 끄집어 놓고 하여튼 PR도 비싸지만 성장률도 엄청 높은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도 같이 제가 데이터하고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더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경우는 네, EPS를 기준으로 했을 때 PER도 195배고요. 그리고 아까 PS 레이쇼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PS 레이시오도 26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사실 사스 기업치고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그 차트를 보면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 네, 전에 차트를 보시면 네, 네. 이 요거 부분은 말씀, 예, 요거 예, 여기 말씀하시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지금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완전히 고평가라고 평가를 안 받고 있잖아요. 이거는 네, 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밸류에이션에서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적당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PSI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당장의 성장률보다는 과거의 매출액 성장률하고의 그 배수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PER 같은 경우에도 EPS 성장률하고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EPS 성장률이 높으면 PER도 높이 주듯이 음, 매출액 성장률도 높으면 높을수록 PSR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장률이 지금은 20%대인데 과거의 매출액 성장률이 상당히 높아서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받고 있는 밸류 레벨 자체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또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다른 기업보다는 좀 높지만 이 음, 기업의 과거의 전체적인 히스토리로 봤을 때는 네, 그냥 현재 적당한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요거는 이제 음, 개별 기업 할 때 조금 더 보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세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네. 미준 탑픽도 아니고 한동안 미준에서 달아본 적이 없는 종목이거든요. 네. 다행입니다. 네. 안 겹쳐, 많이 안 겹쳐서, 많이 겹치면 또, 다 알고 있는 종목인데 막 그랬을 텐데. 네, 음, 그래서 저희 초이스탁에서 이제 화면 이제 크게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첫 번째 종목, 이제 더 트레이드 데스크부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탑 1이란 종목은 아닙니다. 순위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제가 맨 오른쪽에 있는 기업, 중간에 있는 기업, 왼쪽에 있는 기업을 하나씩 골랐고, 특징이 있으니까 골랐다라는 의미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회사를 이제 분석하는 흐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첫 번째는 일단은 어떤 회사인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기업 개요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디지털 광고를 하기 위한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에드테크 기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회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광고 플랫폼에 광고주가 또는 이제 광고를 대행하는 회사들이 여기에 광고 캠페인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실제로 실행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들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전반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주요 고객들이 결국은 이제 광고 대행사 그다음에 브랜드 홍보하는 회사들 그다음에 실제 광고주를 위해서 뭔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회사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광고 전반을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 광고 시장이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서 다 이쪽으로 디지털로 넘어오는 이미 많은 환경들이 바뀌었고 이 회사는 웹이나 모바일뿐만 아니라 뭐 TV라든지 뭐 스트리밍 기기라든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광고를 집행하고 그것들을 최적화하는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광고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성장하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종목 진단인데요. 이 음, 종목 진단 점수는 이 그거죠. 이게 기업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요거는 내가 이 기업을 어떻게 분석하지? 그럴 때 요걸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 다섯 가지 항목을 가지고 22개 팩터를 가지고 다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항목들, 수익성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향후에 미래 실제 컨센서스 체크하는까지 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게끔 저희가 보여드리는 지표. 그러니까 이것만 잘 보시더라도 재무제표 제가 미주초 때 막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 그거의 결론은 결국 이걸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이걸 보면 아, 재무제표 어떻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아마 이해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 오각형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재무 안전성 100점. 이 얘기는 뭐 단기적으로 재무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금 창출력이 90점이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캐시플로우도 좀 어마어마하게 잘 들어오고 거기에 미래 성장성도 80점이니까 뭐 엄청나게 높은 거죠. 이 정도면 이제 미국 전체 상위 기업들 중에 아마 1% 안에 들어갈 거예요. 0. 몇 프로에 들어가는 고속 음, 성장하는 기업이고 게다가 이런 성장주들이 갖고 있지 않는 수익성도 갖추고 있다는 것. 네. 성장성은 있지만 초기 성장 기업들은 저 수익성이 점수가 쫙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거든요. 뒤에서 예. 보여드릴게요. 얘는 상당 부분 이제 성장주에서 우량주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로 지금 가는 되게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독점력에서도 한 80점 정도를 받아서 아, 기업 분석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회사구나. 초우량주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분석하셔야 되는 게 차트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를 분석할 건데요. 하나는 기술적 분석, 하나는 기본적 분석. 그래서 내려보시면 바로 밑에 우리 대표님 좋아하시는 지수 이동 평균선 예. EMA 차트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되게 예쁘죠? 이렇게 뭔가 쭉 1년 동안에 보면 우상향을 그냥 쭉 했구나라는 거를 잘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이게 매수 신호가 나온 거를 봤더니 저희가 요때는 이제 꺾여서 매도가 나왔다가 요 8월 14일 정도에 요때가 이제 다시 이제 정배열로 지금 네, 바뀌면서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매수 신호가 나온 시점이 지금 8월 14일이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일이 60일을 뚫는 골든 크로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종목들만 따로 보실 수 있도록 투자 레시피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다음에 저희가 영상 때 완성이 되면 짠 공개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쉽게 발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따로 필터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다가 보시면 요 21선이 이렇게 꺾였다는 거가 아,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갈 수 있을 거냐, 못 갈 거냐. 요런 이제 시점인데 음, 지수 이동 평균선이 나타내는 거는 과거와 지금까지 현재 추세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이때 매수 신호가 나왔고 지금까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근데 향후에 또 상승 추세가 계속 될 것이냐? 이거는 결국은 미래 EPS가 결정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기본적 분석 차트를 꼭 보셔라. 그 기본적 분석 차트가 바로 네, 아래에 있다. 음, 그래서 제가 이 주가 EPS 차트를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 이 주가는 EPS를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 차트를 보면 이 점선으로 돼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예상치 값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음, 지금은 여기까지 지금 그려져 있지만 또 1년이 지나면 이게 또 한 칸씩 밀려가면서 계속 지금 예상치가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자. 근데 미래 방향성은 우상향이지만 일시적으로는 뭐 저기 뭐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니까 우량주들은 그럴 때가 살 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EPS 상승의 방향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이 방향들을 보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 패턴대로 지금 가는 거고. 근데 방향성은 EPS 지금 저 계단 방향하고 똑같이 지금 시차를 두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네, 장기적으로는 다시 이런 방향으로 갈 거냐? 자, 1번, 2번. 자, 투표를 하시면 가능성은 데이터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를 쭉 봤잖아요. 2021년도 이게 5년치거든요. 5년 동안의 음, 데이터의 패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어디서 조정이 여기서 멈출지 조금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들은 좋은 기회가 될 거고 장기적으로는 1번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까 EMA 차트에서 지금 모멘텀이 무너지면 당연히 얘가 바로 반등을 못할 거고 좀 더 빠질 거예요. 빠지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살아나면 네, 이 방향으로 방향성은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차트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음, 네 번째로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이 실적들이 얼마나 좋아지는을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바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네요. 순서대로 쭉 보시면 되겠고. 어? 네, 또 내리는 겁니다. 내리면 이제 뉴스 보실 분들은 여기 뭐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더 트레이드 데스크라고 제가 성장주 탐험대 유튜브 저기 미탐TV 유튜브에서도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업이기도 음, 하거든요. 음, 여기 보면 이제 매출의 성장률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예, 올해가 네, 26%. 보시면 22년도에 31%, 23년도에 23%, 26%, 20%, 22%. 굉장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20%씩 5년 성장 매출이 그냥 그러니까 더블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더블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더 트레이드 디스크가 성장률이 상당히 높고 이 성장률이 꾸준히 유지했기 때문에 PSR이 좀 이렇게 높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EPS를 보니까 네. 이때 보면 이제 2023년도에 227%니까 여기서 이제 기저효과가 있었던 것 같긴 예, 한데 227%. 그다음에 올해가 107%. 그러니까 EPS가 107% 오르는데 주가가 안 오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매출액이 27% 오르고 이 EPS가 100% 오르는데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방향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줍줍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마켓 스코어가 좀 이렇게 불안할 때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런 형태의 패턴으로 나타나는 기업들을 사시면 좋다. 그래서 꼭 트레이드 데스크를 사시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관심 기업들 보시다 보면 이런 형태의 느낌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하시면 되고요. 2025년도에는 42%예요. EPS가. 이 정도면 굉장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리고 네, 26년도에도 41%. 음, 그러면 아 트레이드 데스크가 PSR은 높았지만 아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네,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예상치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아까 위에서 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좀 뭐 당연히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이 여기서 멈출지 좀 더 받을지 이런 거 모르죠. 그리고 모멘텀이 깨지면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안 깨지면 그 정도에서 멈춰서 다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올라가서 이제 두 개만 딱 보면 밸류에이션하고 매매 신호. 그래서 음, 밸류에이션을 눌러서 보시면 지금은 약간 현재 적정가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인데 음, 이게 이제 1년치 데이터인데 1년치 동안에 보시면 이럴 때는 다 고평가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빨간색이 주가인데 여기에 있는 이 음영으로 되어 있는 영역이 이제 저평가에서 고평가 사이고 그 음영을 넘어가면 이제 매우 고평가로 가고 음영 하단에 밑으로 떨어지면 매우 저평가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평가니까 저희 시스템에서는 신호가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비싼 종목은 일단 안 사자는 예. 쪽이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타이밍에 보면 이제 기업의 가치가 오르니까 적정 주가도 오르고 주가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시점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저평가 사이로 들어가는 시점들이에요. 음, 그리고 다시 요 고평가 영역까지 다시 꼭지를 찍고 지금의 이렇게 조정을 이제 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게 약간 이제 EMA 차트에서도 약간 조정받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여기서 뭔가 이렇게 돼서 여기 좀 사면 베스트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대표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예. 요때 보면 더 빠질 것 같아서 또 못 사요. 여기까지 빠졌는데 더 빠지지 않을까요?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면 오히려 막 더 사고 그러니까 뭐랄까 겁이 없어지고 떨어지면 겁이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우리가 약간 공포에 질렸을 때 사실은 매수해야 되고 우리가 막 이렇게 뭐 탐욕이 막 이렇게 들 때가 사실은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죠. 이런 것들은 아까 EMA 차트라든지 일반적인 차트를 보시면서 참고는 하시되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꼭지를 찍고 조정은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음, 이런 시기들을 1월 달에 좀 이런 조정을 주거나 하면 좀 좋은 기회에 또 이렇게 사볼 수 있는 아마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이제 마지막으로 매매 신호를 좀 살펴드리면 네. 시스템에서는 이제 얘가 보면 8월 12일 날, 네. 8월 12일 날 매수를 했는데 아까 EMA 차트가 8월 14일 날 아마 매수 신호가 나왔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에서는 이틀 먼저인데 얘가 매수 신호를 잡아서 저희 신호가 아마 EMA보다 늦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음, 신호 자체가 나오는 걸로는. 그러니까 예. 비싸면 아예 안 나오는데 근데 EMA 차트는 비싼 기업이고 부실한 기업도 다 매수 신호가 나오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냥 가격만으로 매수 신호를 잡는 거니까. 근데 저희는 우량주여야 하고 밸류에이션이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수급까지 맞아야 되니까 이 세 개를 다 맞추는 종목들 중에서 매수 신호는 아마 EMA보다는 좀 먼저 아마 매수 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8월 12일 날 나와서 99달러에 나와서 지금 한 22% 정도 상승을 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유 종목이고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전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을 하나하나씩 기업 개요, 그다음에 기업 분석, 그다음에 차트 분석, 그다음에 저기 우리 그 예상 실적 컨센서스, 밸류에이션, 매매 신호 요 형태의 패턴으로 계속 돌면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파악하시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트레이드 데스크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2년 정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2020년부터 아, 2022년까지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도 수익률이 참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 성장이 멈추질 않네요, 이 회사는. 아까 한 가지 굉장히 좀 고문적인 부분은 사실 광고 기업들이 작년에 다 좋았거든요. 대선이 있었던 해기 때문에 좀 수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제타라든지 앱러빈이라든지 광고 관련된 테크 기업이 조금 조정을 받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더 트레이드 데스크는 작년 대비해서도 지금 EPS가 40% 이상 올라가는 거 보면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미준 탑픽에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네요. 두 종목이 더 있는데 이 종목들도 네. 잠깐 분석이 가능할까요? 시간이 지금 네네. 예. 네. 두 번째 종목은
맨 왼쪽에 있었던 아마 잘 모르실 법한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버 아크 소프트웨어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크 소프트웨어. 저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딱 그냥 빨간색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예. 요거를 이제 빼면 빠지고 넣으면 관심 종목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등록해 두시면 본인이 관심 종목 리스트에서 신호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고, 매매 신호가 바뀌면 이게 이제 문자로 근데 본인이 포함된 종목이 있는 경우에 전체가 오고 있고요. 저희가 앱 개발하고 있는데 앱이 다 끝나면 아마 개별 종목별로도 여러분들이 아마 푸시로 다 전달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개별 종목으로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이버 하커 소프트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기업 개요가 있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회사는 약간 디지털 금고 관리자 뭐 이런 개념의 서비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사이버 보안 회사인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인터넷 사용하다 보면 이 1단계, 2단계 인증하라는 경우 뜨잖아요. 예. 1단계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1단계 끝나고 나면 뭐 핸드폰으로 뭐 보내서 2단계 음, 인증을 해야지만 열린다던가 이런 보안이 강화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음, 음, 또 재밌는 기능들이 우리가 인터넷 뱅킹이나 또는 어떤 서비스 들어가면 위에 이렇게 시간이 세션이라고 해서 시간이 2분 동안 아무 행동 안 하면 얘가 딱 로그아웃해서 네, 시켜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는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매출이 늘어나면 이익률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되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이 음, 회사가 특별히 좀 강점을 보이고 있는 비즈니스는 뭐냐면 은행이나 뭐 금융권이라든지 정부기관 이런 데들은 최종 관리자, 접근 권한을 하는 최종 관리자가 있고 다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아이디가 있는데 음, 그것들을 공유해서 쓰기도 하고 누가 쓰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들이나 그러니까 접근 계정에 대한 뭐 계정 보호뿐만 아니라 그런 로그들 누가 어떤 IP에서 이 아이디로 언제 들어와서 무슨 작업을 했는 것까지도 전부 다 남겨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 빨리 추적해서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력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주력 이제 대략 이제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은 이제 은행, 금융회사, 정부기관 뭐 이런들이 주로 이제 해당이 되고 그 음,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인터넷 서비스 회사 이런 데들이 그런 뭐 다중인증이라고 하는데 뭐이 단계를 거치는 몇 개 단계를 거치는 이런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또 이런 이제 통신할 때 이제 제가 뭐 결제할 때 누르면 왔다 갔다 하는 정보들이 있는데 또는 사이트로 움직일 때 내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암호화한다든지 이런 이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이 사이버 아크 소프트웨어라는 회사입니다. 음. 대표님 혹시 이 회사를 들어본 적이 아시나요? 예, 저는 그 해마다 탑픽을 이렇게 계속 바꾸잖아요. 1년에 두 번 네. 정도 탑픽을 정비를 하는데 이 종목도 지금 분석 중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예. 역시 보는 눈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뭐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끼가 있는 네, 이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종목 진단부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미래 성장성이 85조니까 성장성이 일단 제가 높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현금 창출력, 수익성이 10점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게 초기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좀 이렇게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직은 이익이 많이 나진 않지만 나중에 뭔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찾으려면 이런 패턴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마 대표님이 찾으셨던 성장주들도 만약에 주로 쳐보면 오각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형태가 나타난 기업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초기 성장주를 찾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성장성, 첫 번째. 두 번째가 현금 창출력. 세 번째가 요게 이제 수익성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오각형이잖아요. 하나, 둘, 점이 다섯 개니까. 예, 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약 삼각형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길게 미래 성장성과 재무 안정성과 현금 창출로 이어지는 이게 삼각형 형태로 보이는 기업을 찾으면 초기에 나중에 미래에 아주 많이 성장할 기업을 주가가 오르기 많이 오르지는 찾을 수 있는 되게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래서 이런 기업을 찾았다 그러면 수익성이 없는데 이거 되겠어 하지 마시고 아직은 안 나겠지만 현금 창출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미주초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금이 영업활동 현금에서 플러스가 나면 결국 이 수익성은 이 점수를 따라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미래를 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10점이지만 현금 창출이 높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현금 창출력이 안 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그러면 좀 위험하지만 현금 창출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으면 수익성이 낮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거는 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요 이등변상 오각형이지만 약간 삼각형으로 길쭉하게 나오는 모양을 패턴을 찾는 레시피도 저희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종류가 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 요런 패턴으로 그려질 수 있는 거를 지금 알고리즘을 짜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이제 골드 클래스랑 맞춰서 음. 아마 2월 말 정도 안에는 아마 그 메뉴를 선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그래요? 일일이 찾지 않아도 그러니까 제가 귀찮아서 알고리즘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저도 이런 종목들을 계속 많이 찾고 싶은데 예. 검색하다 찾게 되니까 예. 이걸 그냥 한번 눌렀을 때 쭉 찾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레시피를 전면 개편하고 있는데 그거 예. 나오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어쨌든 이 혹시 기업은 골든 크로스는 알림으로 오게 되나요? 아니면은 검색으로 찾을 수 게 되나요? 네, 버튼 저희가 투자 레시피에 가면 왜 이렇게 성장주 이렇게 눌러서 예. 쭉 보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거기에 하단에 보면 왜 저희가 그, 요 발굴 메뉴에 예. 여기 레시피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예. 이렇게 뭐 급등주인데 여기에 골드 크로스라고 이제 박힐 거예요, 저희. 그리고 아, 디자인도 바꾸고 예. 여기에 약간 이제 그런 삼각형으로 나오는 애들도 여기 네, 들어오게 되고 예. 네, 거기에 이제 한 세 가지 저희가 레시피를 추가하고 있는데 되게 핫한 레시피인 거죠. 네, 아, 그걸 좀 좋습니다. 개발해서 예. 네, 선보이고 또 나오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종목 발굴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시스템 업그레이드하고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에 들어오면 지수 이동 평균선으로 보면 얘는 좀 이게 이 21선이 녹색이 이렇게 많이 움직였다는 거는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이버 아크 소프트웨어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일단 좀 하루에 뭐한 10%도 빠질 수 있고 하루에 10%가 오를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음가짐을 하셔야 돼요. 나 한 10%도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면 이런 주식을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거보다는 훨씬 안정감 있는 주식을 사셔야 되고 얘는 그냥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오를 때 뭐 아주 시원하게 오르고 빠질 때 시원하게 빠지기 때문에 이걸 못 견디는 분들은 똑같은 종목을 사도 수익이 나는 분이 있고 안 나는 분이 있으면 이제 그런 어떤 심리, 그다음에 주식을 대하는 태도, 그다음에 어떤 자기의 생각, 철학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도가 계속 반복되죠. 여기서 또 매도 나왔다가 다시 또 매수 나왔다가 매도 나왔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매도는 안 나오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이제 패턴들이 되는데 대략 이제 날짜로 보면 6월 14일 정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음. 14일 날 이때쯤 나와서 그다음 여기는 안 깼고 그다음에 어쨌든 쭉 오르면서 지금까지는 네,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상승 추세가 계속 가려면 제가 기본적 분석 차트, 주가 EPS 차트를 보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주가 EPS 차트를 보시면 네. 이거 저희는 이 점선을 보고 이제 투자했던 건데 여기가 이제 EPS가 0이니까 요 이하에선 이건 다 적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했던 이제 기업이고 지금은 여기까지 그려졌지만 이 사이버아크가 한동안 이러고 있었던 거거든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따라서 한번 1차 급등, 그 다음에 다시 또 조정,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빠지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번. 이렇게 오를 가능성 1번. 어떤 게 보는 게 좋냐 그러면 나 EPS가 이렇게 쭉쭉쭉 개선이 되니까 아, 방향성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 근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제 가치를 찾아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방향들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으로 보면 이렇게 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네, 조금 실적을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내려서 성장성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2023년도에 27%, 올해가 31%, 내년도가 31%, 2026년도가 한 20% 정도. 그래서 올해는 한 32%니까 성장률로 보면 상당히 아까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예. 매출액 성장률 자체가 이제 높이 있었고. 그러니까 EPS는 아까 여기서 흑자 전환했던 게 아까 이제 점선에서도 보셨지만 네, 이 흑자 대선이 되는 이 폭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6, 흑자 전환 뭐 이런 식이거든요.
보통은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4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줄어드는데 얘는 지금 흑자 전환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그 이후에도 보시면 얘가 네, 흑자 전환한 다음 올해는 이제 기저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366% 정도 EPS가 성장하고 내년도에도 한 133% 정도 이런 성장을 음,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률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ROE도 쭉쭉쭉 따라서 개선이 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장성으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때 아까 앞에 PER 봤을 때 이 PER 1187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면 이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도대체 밸류에이션을 뭘로 해야지 이게 이제 될 거냐라는 이제 고민들을 우리가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요 재무 정보에 와서 데이터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 이 회사가 네. 영업이익은 아직 적자고 네, 음, 순이익이 영업 외에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흑자 전환을 지금 한 상태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그냥 연간으로도 다 흑자가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단에 내려보시면 네, 여기 제가 보셔야 되는 건 유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미주초에서 현금 흐름표를 아직 다루진 않았는데 나중에 다룰 건데 얘는 현금 흐름표를 보면 어느 영업 활동에서 2억 1천만 달러 정도를 캐시플로를 창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이익이나 이런 쪽들 보지 마시고 아까 이렇게 나타나는 기업들은 이 캐시플로를 보고 계셔야 되고 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개선되고 있고 이 개선되는 포인트를 결국 순이익이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순이익은 영업 활동의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많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순이익이 따라서 영업 활동의 현금흐름에 맞춰서 쭉쭉쭉 성장할 겁니다. 여기 보면 프리캐시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2억 달러 정도를 이미 창출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아주 적거나 또는 영업이익이 적자라고 하더라도 매출 성장이 유지되고 있으면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된다. 이런 포인트가 실제 적자를 기록하면서 캐시플로우도 없으면서 위험한 기업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 위에 보시면 이 회사가 제가 이거 미주초 할 때 자산 총계 볼 때 뭐 당제 투유무 뭐 이렇게 해서 좀 외우세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이 단계 보면 이게 지금 현금성 자산이 네 이게 12억 3천만 달러가 현금성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수익성이 없는데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재무 음, 안정성도 높고 이런 이유가 바로 아까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여기서 재무 안전성도 높고 현금 창출력이 75점이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재무가 왜 안전하지? 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에서는 그걸 다 체킹해서 여기다 점수를 찍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다 보실 줄 모른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활용하시더라도 그런 맥락들이 네, 흐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두 번째 포인트는 PCR을 그래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캐시플로우를. 그래서 아까 앞에 있는 이제 재무에서 보시면 요 영업 활동은 2억 1천만 달러잖아요. 예, 2억 1천만 달러고 앞에 보면 이제 네, 여기 캐시가 이제 149억 달러니까 여기 한 70배 정도 되는 거예요. 음, PCR이. 그러니까 PER이 70배 정도 나중에 되는 개념이겠구나라고 보면 이 사이버 아크 소프트웨어를 보면 눈이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음, 지금 사이버 아크 소프트웨어가 아까 저 밑에 보시면 PER을 1187배로 보고 내가 투자할 거냐와 70배로 놓고 투자할 거냐는 완전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 70배가 되는데 EPS 성장률이 133%야. 그러면 PEG 개념으로 해보면 싼 것 같은데? 예,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타난 기업은 PER을 보시는 게 아니라 PCR을 보셔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러니까 특이한 케이스라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음, 조금 부연 설명을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음, 밸류에이션하고 매매 신호만 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밸류에이션은 보면 얘가 아까 밸류에이션이 제일 고평가돼 있었거든요. 예, 보면 얘가 지금 계속 고평가였던 거예요. 계속. 그러네요. 계속 하다 요 시점에 처음으로 그래도 적정가와 고평가 사이에 처음으로 진입한 상태였거든요. 요 상태가. 음, 그래서 저희 매매 신호가 얘를 잡으려고 하면 요 사이에 음영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음영 위 밖에 있을 땐 저희 절대 매매 신호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신호는 안 나와요. 그래서 얘 저도 이제 거의 막 약간 빌었습니다. 얘 매수 신호 잡으면 되게 시스템이 좋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빠지면 좋겠다. 조금 더 했는데 다행히 이때 딱 빠지면서 한 번 매수가 어, 나온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평가 영역에 들어갔지만 저희가 보는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앞으로 매출액이 지금 내년도가 20, 그러니까 올해가 31%, 그러니까 이익이 366% 늘어나니까 요 밸류에이션의 밴드가 이게 상단으로 올라갈 거잖아요. 올라가면 이 빨간색 주가가 그 미래를 반영하면 적정한 영역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약간 시장이 공포에 빠질 때쯤 내가 무엇을 줍줍할까 하면 이제 이런 유형의 패턴의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신호를 보면 얘가 딱 한 번 발생. 그러니까 그동안 맨날 고평가 한 번도 못 잡았다가 음, 얘가 처음으로. 305달러 그때 막 진입했을 때 12월 19일 날 어, 잡아서 지금은 이제 상승률이 이제 12.9%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 거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비싸다고 나와 있지만 이런 기업들이 좀 조정하거나 하면 되게 좋은 성장률 대비해서는 좋은 기업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걸로 두 번째 기업 소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사이버 아크 분석 보면서 테슬라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옛날에 테슬라 처음에 S&P 500 뭐 가입할까 가입 못할까 막 이런 2020년에 그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테슬라 PER이 1000배였거든요. 그래서 아, 네, 사이버 아커가 지금 뭐 1000배 넘어가는 PR이 있는데 아까 EPS 성장 보니까 2년 만에 10배 정도 오르더라고요. 10배 네. 올라가면 1000배는 갑자기 이제 100배로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관심을 음, 가질 만한 또 한 가지의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오늘? 네. 이제 설명들을 제가 뭐 앞에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은 그거보다는 짧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른 또 관심 기업들은 직접 이런 형태의 패턴들을 좀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쇼피파이라는 회사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짧게 짧게 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쇼피파이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온라인 상점을 만들고 약간 네이버 스토어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음, 안에서 만들고 하면 거기서 주문 처리도 되고 결제도 되고 재고 관리도 되고 얼마나 판매했는지 거기서 프로모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일괄할 수 있는 회사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이 쇼피파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상거래가 많이 늘어나면 돈을 버는 이런 회사인데 종목 진단 점수를 보면 이 회사도 성장성이 75점. 그러니까 아까 우리 85점보다는 살짝 낮은 거죠. 음, 그다음에 대신 이제 재무 안전성이 100점. 현금 창출력도 75점이니까 되게 높죠. 그리고 수익성이 아까 다른 기업에 비하면 좀 높은 편. 그래서 약간은 이 기업도 성장주에서 약간 우량주로 가고 있는 이런 형태의 패턴의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 때는 약간 삼각형 모형을 갖고 있다가 우량주로 가면 이제 오각형으로 가는 거죠. 음,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이제 우량 성장주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량한데 성장도 높은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은 거의 오각형에 가까운 거고. 오각형이 꽉 차 있는 경우가 이렇게 매우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우량주가 되면 성장성이 좀 떨어져서 오각형이지만 위가 찌그러져 있는 약간 이런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 집 모양의 음, 이렇게 생기는 건데 그 다음에 성장 줄 때는 약간 삼각형, 그다음 우량 줄 때는 점점 벌어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엔비디아는 정말 그것을 모두 뛰어넘는 그래서 오각형으로 하고 있는 그냥 우량 성장주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점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엔비디아도 봐도 저희 고평가 그 라인이 계속 있어서 언제든지 편입할 수 있는 아까 뭐 사이버아크나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하고 비슷한 패턴인데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신 기업이고 많이들 추천을 해서 사실 그 리스팅에 안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그래도 음, 좀 모르는 기업들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음. 좀 임의로 그 30개 중에 좀 빼낼 때 좀 뺐습니다. 제가 뭐 엔비디아를 막 싫어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너무 대단한 회사다라는 생각이. 그다음에 이제 차트 이제 EMA 차트 기술 분석 차트 보면 이 회사는 이제 8월 29일 날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전체 세 개가 다 음, 정배열이 되는. 이 시점에 이제 음. 매수 신호가 나와서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어, 이게 좋네요. 이동평균선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현재 일봉 주가가 막 급등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따라가니까 이게 쭉 벌어졌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모이고 있잖아요. 그 예. 모이고 있는다는 거는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고 이게 수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요 급등하는 시기가 그동안 주가가 잘 모르도 이렇게 쭉 평행을 걷다
하다가 이 회사가 이제 11월 12일 날, 그 전날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그때 뭐 그때 갭 상승이라고 하는 그냥 구멍이 이만하게 크고 그냥 양봉이 이만큼 큰 차트를 그리면서 그냥 급등해버리고 그 이후에 그냥 이게 또 지금 쫙 멈춰 있는 상태거든. 예. 그러니까 이 이후에 수렴한 이후에 어디로 갈 거냐? 그건 결국은 아래 차트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주가 EPS 차트를 보면 네, 이 회사도 아까 본 거랑 거의 패턴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위에 올라가는 게 이게 성장률이 대표님이 이 성장률이 되게 조금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이게 0이고 밑에가 적자였다 보니까 이 폭이 커서 이게 이제 마치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위랑 아래가 네,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이 성장률 이렇게 조금 보이는 거죠. 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보면 결국은 여기 이제 그러니까 쇼피파이가 만년 저평가 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지금 꽤 오랫동안 고객 그 투자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기업이 바로 이 쇼피파이랑 저는 우버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버가 저 가격에 거래되면 안 되는 기업이 다 테슬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맞습니다. 저희는 테슬라 좋다고 연초에도 이제 작년에도 그때 저는 단기 수익률로는 엔비디아보다 테슬라가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한번 의견을 드렸었는데 테슬라를 되게 좋게 봤었는데 테슬라가 자율주행 얘기만 나온 우버는 돈을 벌고 있는데도 그냥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버 주주들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회사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나쁘지 않은데 되게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오시면 분석 리포트가 하나 우버에 대한 리포트가 있거든요. 예. 그것도 무료로 공개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지금은 얘가 이제 급등했고 요 상태가 있고 그러니까 이 방향성은 어차피 이렇게 갈 거예요. 이 방향성으로 갈 거고 그래서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은 아까 두 개 기업보다는 낮지만 가격으로 보면 되게 메리트가 있어서 좀 장기간 이게 올해 상반기에 탑픽으로 해서 막 급등할지 그건 알 수는 없죠. 그 소망은 갖고 있지만 어쨌든 우상향할 수 있는 충분한 기업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려서 성장률로 보면 네, 성장률로 보면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에 24%, 이제 2025년도에 22%, 20%니까 음, 이게 쇼핑몰에서 이 정도 성장하는 건 상당한 성장률인 거거든요. 그 성장률이 음, 높고 그 다음에 이제 EPS는 요때 이제 워낙 뭐 기저효과 때문에 뭐 796% 나오지만 2025년도도 27%, 2026년도는 32%. 그러니까 EPS의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보통은 이게 약간씩 떨어지거든요. EPS 성장률이. 그러니까 EPS 예. 성장률이 여전히 살아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서 쇼피파이가 그렇게 저성장주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쇼피파이를 무시하는 그런 거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성장률의 데이터로만 보면 네, 고성장주라고 충분히 말해줄 수 있고 그게 이제 앞에 75점이라는 걸로 딱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 주가 차트가 그때 이제 급등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갭 상승해서 올랐고 지금 보면 이제 이런 형태의 네, 딱 지금 급등한 맞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음, 21선, 61선 이렇게 막 수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주가가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빠질 것이냐 뭐 알 수는 없죠. 빠지면 이제 모멘텀이 떨어지니까 음, 시스템에서 매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날 때 될 건데 장기적인 방향은 길게 놓고 보면 이 영상을 혹시나 1, 2년 후에 보면 100달러대가 100달러대의 주가가 있었구나. 우리 이때는 왜 몰랐을지 분명히 그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6개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분명히 좋은 네. 가격에 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주는 게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하고 매매신호만 네, 볼게요. 밸류에이션은 그냥 만년 저평가입니다. 보면 이런 차트 잘 보기 힘드시거든요. 그맨 음, 밑에 있는 점선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그냥 매우 저평가거든요. 매우 저평가. 그래서 얘는 정말 우버와 함께 참 너무 음,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54달러고 지금 두 배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매우 저평가 라인에서 52달러였고 8월 5일날 지금 올라서 두 배가 올랐는데도 이제 저평가를 딱 턱걸이한 상태인 거예요. 매우 저평가예요. 턱 이제 저평가 요만큼 올라온 음,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런 차트들을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렇게 올라와서 나중에 이 영역을 찍는 날이 올 겁니다. 분명히. 이 영역. 왜냐하면 얘가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도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인데 이게 6개월일지 1년일지 1년 반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네, 그러니까 좀 되게 시장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무시라고 외면당하고 있는 네, 투자자들한테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이 쇼피파이인 것 같습니다. 매매 음, 신호를 보면 얘도 지금 8월 8일 날 네, 신호가 나왔었는데 아까 이제 얘가 EMA 차트에서는 8월 29일 날 나왔거든요. 예, 그거보다는 약 한 20일 정도가 빠른 거죠. 제가 이거 말씀드렸듯이 매매시가 좀 빨리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63달러에서 매우 저평가인데 언제든지 사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이제 모멘텀이 살아나니까 얘가 이때부터 이제 삽시다 그러고 딱 산 거거든요. 샀다가 만약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바로 손절하고 또 신호가 일단 팔고 또 기다립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위에 모멘텀이 계속 살아 있어서 그 모멘텀이 이제 밑에 보시면 EMA 차트에서 저희는 이제 요때 좀 빨리 잡은 거고 이게 뚫기 전에 이제 이거는 확실히 살아났다라고 시스템이 체크한 거고 EMA 차트에서는 요때 이제 체크해서 그다음부터 쭉 가니까 얘는 그냥 쭉 보유로 그냥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으로는 이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하면 좀 싼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매매 신호에 보면 이런 기간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 기간을 눌러보면 이때 한번 이때 저희가 네, 여기 매수했다가 매도 이거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 매도했더니 좀 빠진 거죠 이제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손절했는데 그냥 싸고 좋은 기업이었는데 모멘텀이 없다가 다시 이때 튀어오르면서 이건 뭔가 이상한데 그러고 얘가 이제 시스템이 다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요걸 다 견뎌오면서 지루하게 있다가 이제 점핑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이런 이제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고 분석하시면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좀 잘 활용하시면서 종목 발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세 종목 공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쇼피파이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추억이 있는 종목이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 쇼피파이가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계속해서 만년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아주 최근에도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미장에 많이 뛰어들고 계시잖아요. 한국 시장이 워낙 네, 안 좋아서. 근데 정확히 한 4, 5년 전에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죠. 팬데믹 기간에 갑자기 이제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렇죠. 네, 그때 베어마켓 나타나면서 이제 굉장히 그 화들짝 놀란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맞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웠던 성장주들이 한꺼번에 폭락하면서 뭐 그때 뭐 줌이라든지 뭐 레모네이드 음, 같은 것도 있고 쇼피파이, 유니티, 뭐 로블록스 이런 종목들이 정말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 한번 이제 그 크게 되었던 분들이 다시 사기에는 조금 이 망설여짐이 음,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쇼피파이 한때 정말 최고의 종목이었죠. 그 성장을 해서. 성장률도 그렇고. 근데 이제 성형을 잘 성공한 것 같아요. 예. 다시 봐줘도 될 만큼 좀 음, 이제는 좀 다시 좀 볼 때는 되지 않았나. 그렇죠. 네. 이제 재평가를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세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이 밖에도 일곱 종목이 더 있잖아요. 네. 그 일곱 종목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곱 종목은 저희가 이제 이 프리미엄 회원 고객들한테만 저희가 원래는 열 종목을 이렇게 공개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세 종목은 저희가 미준 TV 통해서 좀 알려드렸고 활용법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초이스삭 사이트에 오시면 바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프리미엄, 이렇게 기존의 뭐 유료 회원들은 뭐 바로 그냥 들어가셔서 종목들하고 그 종목들이 이렇게 10개가 쭉 다 걸려 있고 제가 이런 음, 식으로 일곱 종목에 대한 것도 짧게 짧게 설명들을 다 찍은 영상들을 같이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세 종목은 여기서 미준 TV에서 같이 보셨으면 될 것 같고 나머지 7개 종목도 제가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고 어떤 종목인지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 혹시 이제 뭐 무료 회원이신데 좀 이렇게 이번에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또 새해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대폭 이벤트를 대신 짧게 일주일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가장 높은
할인율인 50%. 그러니까 이제 20만 원, 20만 원 연간 이용료가 이제 20만 원에 해서 여러분들이 결제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간 정기 결제를 하면 이제 원래 이제 40% 해드릴 때가 24만 원이었는데 2년 차부터는 24만 원이고 1년 차 때는 20만 원. 그래서 1년만 보시고 싶다 그러면 1년 후에 해지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가장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그 기간이고 이 기간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부터 딱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적용이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가입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 미존 세 번째 책에 할인 코드에 50% 프로모션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드리는 마음이었고요. 오늘 이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을 때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제가 미중 커뮤니티를 대표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이스 스탁 역사상 사실 50% 할인은 해본 적이 없으신 거잖아요. 네,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연간 회원권을 이제 20만 원에 가입하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말 그 미국 주식을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툴을 확보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 활용을 꼭 하셨으면 하고요. 또 아울러서 초이스 스탁에서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선정했는지 10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후에서 한마디만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이용하는 웹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팁랭스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한 가지 이제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굉장히 특이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8천 명이 넘는데 그 애널리스트의 그 성적을 추천 주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랭킹을 매겨놨어요. 그래서 과거 1년 동안 어떤 애널리스트가 가장 적중 확률이 높았고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랭크를 딱 정해놨거든요. 누가 1등이고 2등이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미국 증시에서 가장 적중 확률이 높은 애널리스트들의 승률을 보면 7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종목을 추천하면 한 7개 정도, 정말 최고 1, 2등 정도 돼야 한 8개 맞출까 말까거든요. 저도 이제 그 타픽이라는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저는 이제 미존 탑픽을 15개를 딱, 이 종목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관심을 갖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라고 이 공개를 해놨는데 그중에 나는 이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그 한 종목에 몰빵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십니다. 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사실 위험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주식 투자는 어디까지나 미래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단순히 확률을 높이는 그런 노력만 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도 초이스 스탁에서 이 10종목 좋다 그랬는데 나는 이게 제일 좋아 보인다. 그럼 이 하나만 집중 투자해보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는 거는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아울러서 오늘 이 방송 보시면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 10종목의 이름이 아니라 이 10종목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아까 세 종목을 우리가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 이러이러한 식으로 따져보니까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구나. 이 과정을, 이렇게 한 번 더 복습하고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이 오늘, 김인종 대표님과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한 진짜 중요한 의도였다라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인종 제가 대표님 또 오늘, 조금만 뭐 덧붙이면 예, 예. 하나만 아까 말씀하신 그 70% 진짜 높은 거고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도 퀀트를 할 때도 55% 정도를 맞추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손익 비율이나 손실이 날 때에 손절을 얼마에 끊고 이익을 얼마에 끊을 건지 이걸 이제 손익 비율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55%를 맞추고 손익 비율을 한 두 배 정도. 그러니까 손절은 마이너스 5%, 수익률을 10%로 해서 꾸준히 쌓아가면 그냥 누적적으로 플러스가 나는 이런 형태들로 이제 프로그램들을 짜거나 알고리즘을 짜거든요. 그래서 음, 보통 한 60% 정도 맞추면
되게 그냥 탑에 들어가는 네, 거의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에서 10개 했으면 아마 나중에 연말에 그러니까 열어보면 한 4개는 떨어지고 한 6개는 올랐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인 누적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개념이라 이제 최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막 이렇게 한 종목을 사서 와, 이 종목 좋다고 했으니까 대표님, 진짜 이 설명 내가 들어보니까 확신이 있는 것 같아. 막 그러면 그 4개 중에 하나가 내가 살 수 있고 그러면 되게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여기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런 개념들을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시고 어쨌든 최종 의사결정들은 이 데이터들이 어쨌든 계속 바뀔 수가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골랐지만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2025년도 제가 혼자 이렇게 미전 채널을 운영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제 김인중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2025년도 굉장히 좀 든든한 마음이 들고요. 저희가 또 함께 운영하는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미국 주식 초등학교 그리고 또 시킹 알파랑 그 초이스 스탁의 대결 구조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해서 여러분들 투자 활동 건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 둘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첫 번째 방송 함께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대비님. 네, 저도 오랜만에 뵈서 너무 즐겁고 또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